안녕하세요. 한국어 가르치는 고쌤입니다. 자, 오늘은 카메라 위치를 한번 바꿔봤어요. 그냥 뭐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네, 저는 어, 잘 모르니까 영상을 찍어서 뭐 뭘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가진 노하우들을 하나하나씩 노하우들을 그냥 저 혼자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음, 한번 쉐어를 해보려고 제가 찍기 시작을 했는데 벌써 한 몇 번 찍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어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저에게 트레이닝을 받는 모든 선생님들은 제가 꼭 지켜야 하는 미션을 남겨요. 뭐냐면 직접 학생이 되어서 경험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경험을. 어, 보통 일반적으로 누구를 가르쳐 본 경험이 대개는 없으세요. 누구를 내가 뭐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이 간혹 계시지만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누군가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플랫폼,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플랫폼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플랫폼,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수업을 들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는 물론이거니와 당연히 수업을 여러 번 받아봤죠. 여러 번, 수백 번이에요, 진짜. 제가 받아본 수업은 수백 번입니다. 수십 번도 아니고 수백 번을 받아봤어요. 그리고 다른 플랫폼에서도 받아봤어요. 다른 플랫폼에서도, 아, 이런 플랫폼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시는구나. 혹은, 뭐, 이렇게도 하네라는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어떤 학생이 저한테 올 줄 몰라요. 한국어를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학생, 그러니까 굉장히 기초 레벨의 학생이 올 수도 있고 굉장히 고급 레벨, 어드밴스 레벨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어는 제가 어느 정도 하니까 그러면은 영어도 한번 들어보자.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영어를 알았을 때 이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떤 자료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리액션을 주는지 선생님이 이런 것들. 그래서 영어, 그리고 뭐 다 했어요. 언어란 언어는 다 한번 접근을 해본 것 같아요.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어, 영어, 그리고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또 뭐야? 불어, 독일어, 독일어 했었나? 기억도 안 나요, 이제 나 하도 많이 해서. 그러니까 뭐 아랍어는 제가 좀 꽤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랍어를 좀 했던 이유가 아랍어를 제가 최근에는 굉장히 다 많이 까먹었는데 아랍어는 제가 읽을 수 있었어요. 읽을 수도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수업을 안 한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아랍어 수업은. 근데 아랍어는 계속 쭉 하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출산을 작년에 했다 보니 아랍어 수업을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한국어 자체를. 그 한글, 그 글자, 자음, 모음이 처음인 학생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뭐 외계인 뭐 문자처럼 생긴 거야, 정말. 근데 그 느낌이 궁금한 거예요. 그게 아랍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랍어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처음 접하는 이 꼬불꼬불한 이 글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이. 읽는 것까지 좀. 근데 아랍어는 좀, 진짜 어려웠어요. 아랍어는 정말 어려웠고, 뭐, 굉장히 어려운 언어예요. 아랍어가. 근데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은 언어는 아랍어나 히브리어 이런 것들 있죠. 정말 뭐 태국어 그죠? 이런 것들 한번 받아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학생이 한국어를 정말 기억 니은 디귿도 모르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학생이 한 번 땡 하고 뭐 수업 받고 뭐 보낼 거야 아니잖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처음 보는 너무 희귀하게 생긴 이 글자를 어떻게 접근을 해서 가르치는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 저도 그 수업을 굉장히 많이 받아봤어요. 진짜 수백 번 받았어요. 뭐 수천 번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돈을 많이 썼습니다. 수업을 듣느라고 많이 썼고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어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 가르쳐요. 한국어 가르치시는 한국인들이 기본적으로 매너들이 굉장히 좋다 보니 기본적으로 리뷰 점수, 후기 점수가 높은 편이에요. 평균적으로. 어, 일본 언어도 그래요. 일본어도 웬만해서는 그냥 보통 높은 점수들을 가진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치열하다는 얘기죠. 경쟁 자체가 한국어와 일본어는 저는 치열하다고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영어나 스페인어, 뭐 이런 불어, 막 이런 언어들은 어, 제가 물론 저렴한 수강료를 내고 그 대부분이 그랬던 선생님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큰 금액 쓰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뭐 한 번 수업하는데 막 3, 4만 원씩 매번 주고 막 2, 30번씩 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그냥 가끔, 정말 가끔 좀 수강료가 비싼 선생님들 어떻게 가르치나? 좀 들어보셔야죠. 이 선생님들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가르치는지 그런 걸 보셔야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언어는 닥치는 대로 한번 다 들어본 거예요. 수업을 들어보고 이 선생님한테는 어떤 점을 배워야 되고 이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진짜 막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머리가 막 새집 졌다고 그랬죠. 막 새집. 이제 일어난 것 같아. 목소리 자체도 저 다음 거 읽으세요. 막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 뭐야? 내가 뭐 수업을 하러 왔는데 이게 뭐야 지금? 너무 불편한 거예요, 진짜. 너무 불편해. 하품은 기본이거니와 하품은 기본이거니와 뭐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가고 막 진짜 한 5분 있다가 오고.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사람 일이 솔직히 바쁘니까 다들 바쁘잖아. 그리고 뭐 이머전시 콜도 있고 전화가 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아기가 있다 보니 아기 때문에 급한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면 받아야 된단 말이야. 이 전화는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잠깐만 하고 만약에 전화가 길어졌어. 아니면 택배가 진짜 뭐 택배가 올 일은 그렇게 많이 없지만 어쨌든 뭐가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만 뭐 3분, 5분만 기다려줄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화장실. 우리가 또 우리는 휴먼이죠. 그러다 보니 화장실이 급할 때 이거는 3분짜리는 안 된다. 한 5분 얘기해야겠다. 그러면 5분만 잠깐 좀 기다려줄래? 라고 하고 자리를 비워요. 그리고 돌아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늦은 만큼 해야 되잖아, 수업을. 안 해요. 그냥 안 하세요. 그냥 그 선생님은 잠깐 그냥 갔다 온 거고 나는 뭔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선생님이 부재중이었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5분을 학생한테 제가 카메라에서 5분 동안 떠나 있었어요. 그러면은 최소 뭐 7, 8분 넉넉히 그냥 10분 수업을 해요. 그게 맞는 거지. 그게 맞는 거예요. 학생이 늦은 건 어쩔 수 없어요. 학생이 늦어서 5분 늦게 시작해 제 시간에 끝내요. 근데 나도 다음 수업이 없다. 그리고 이 학생이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끊기가 그렇다. 마무리를 짓고 싶다. 그러면 5분 더 그냥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끝나는 시간을 체크하나 봐. 어떤 선생님은 진짜 그러니까 한 2분 전부터 준비를 해. 아예 마무리를. 뭐 질문 있어? 없으면 여기서 끝내고. 그러니까 뭐 시간이 안 됐는데 끝내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정각에 끝내는 거는 상관이 없어. 근데 어떤 학생들은 좀 뭐 1, 2분 더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고 이 선생님 그렇게 나를 시간 대 돈 이렇게 보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 마음 다 똑같아요. 사람 마음 다 똑같아.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를 한번 들어보시면 상대적으로 내가 어떠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때 굉장히 이거는 내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레이닝을 이렇게 해드릴 때는 반드시 얘기를 해요. 수업을 무조건 많이 들어보셔라고. 모르는 언어 그리고 영어도 한번 들어보시고 영어는 어쨌든 우리가 조금 알잖아요. 응? 그러니까 한국어를 조금 아는 학생들이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 그러면 영어 정도도 한번 해보는 거고 전혀 엉뚱한 언어 있죠. 히브리어, 뭐 태국어, 아랍어 이런 것도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셔서 아 이런 게 학생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저는 트레이닝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안 해보시면은 내가 나를 보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수업을 꼭 많이 들어보시라고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